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구 중랑구 지역위원장 이재용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광화문에서 구국집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명분은 경제와 안보의 위기를 내세웠지만 내심은 자신의 낮은 존재감을 부각시켜 대선주자 지지율 하락을 어떻게든 만회해버리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이쯤 되면 존재감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도 같습니다. 지난 4월 보궐선거 때는 축구장 난입 불법 선거운동으로 경남FC 축구단에 벌금과 징계라는 민폐를 끼치기도 했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광복절에 휴가를 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찾아 중국 충칭에 왔다며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거기에 광복을 맞이한 1945년은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름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라고 써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방명록에 남긴 대일민국, 이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해 반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에 가서 거기서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통 민폐라고 합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 주최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죠. 이 자리에 참석한 거부인사 지만원 씨는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취지로 강연을 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명 의원은 논리적으로 이게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라고 했고,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이 되었죠. 이런 건 보통 민폐 이전에 적폐라고 할 만도 합니다. 곽상도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은 김지태라는 사람을 친일파에서 빼줬고 친일파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상속인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찾으려 했으며 소송의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해 친일파 재산을 지켜줬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토착 왜구란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김지태 씨는 친일파가 아니죠. 오히려 만주에서 독립군을 때려잡던 일본군 장교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가 쿠데타 정권을 잡은 후에 김지태 씨로부터 부일 장학회를 강탈해서는 자신과 부인 유경수의 이름을 따 정수 장학회로 이름을 바꿔 딸 박근혜에게 장물로 물려줬습니다.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적폐의 원조이자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막말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막말들이 특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정미경 최고위원, 어찌 보면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문 대통령이 낫더라 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도청에서 이순신 장군과 전남도민들이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한 내용을 조롱하며 세월호를 인용했습니다. 그에 앞서 차명진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헤쳐먹는다 라는 입에 올리기조차 거부한 원색적인 비난을 자신의 SNS에 올렸죠. 이런 막말 대열에 자한당 대변인이 빠지겠습니까? 민경욱 전 대변인은 지난 6월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참사를 두고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대를 지구 반바퀴 떨어진 헝가리로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했다라고 언급하며 또다시 세월호를 인용했습니다. 적폐의 사전적 정의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입니다.
자한당의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막말, 그런 의미에서 적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2일 오전 일본의 아베 내각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강요회의에서 통과시키자 일본은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폐의 사전적 정의는 민간에 끼치는 폐해로서 원래는 민폐라는 행위의 주체는 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개인 또는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지만 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행동들 또는 타인에게 폐해를 끼치는 행동 등에 대해서 두루 쓰이는 일상용어가 되었습니다. 박정희를 우리나라 적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 8월 13일자 CBS 노컷뉴스 박고은 기자의 1기업 6곳 박대선자금 제공 후 한일협정 체결돼라는 기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일 관계의 미래라는 제목의 1966년 3월 18일자 미 중앙정보국 CIA 특별보고서에 일본 기업들이 1961년에서 1965년 사이 민주공화당 예산의 3분의 2를 제공했으며 6개 기업이 지원한 금액은 6,6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이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한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5분의 1이 넘는 금액이 박정희 정권의 비밀 정치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셈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박정희가 만주에서 독립군 때려잡느라 고생했다고 예뻐서 선뜻 그렇게 큰 돈을 줬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죠. CIA 특별보고서에는 그 돈은 한일 협상을 정진시키기 위해 김종필에게 지불이 되고 또한 여러 일본 기업들에게 한국 내에서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지불된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은 국교 수립 이전 적대적 관계에 있던 일본의 기업 자금으로 수립이 되었고 그 보상으로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한 것이 됩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은 한국 시장을 헐값에 사들여 이후 40년 동안 한국 경제를 일본 경제에 종속시키고 중간재 수출 시장으로 고정시켰다. 한일협정 이후 1993년까지만 무려 1,000불이 넘는 무역 역조를 통해 투자 금액의 300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정권이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도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1965년의 한일협정이 이런 추악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진 지금 그 적폐의 뿌리 박정희로부터 자라난 자유한국당은 이 순간에도 거짓과 혐오의 막말로 역사에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장외투쟁을 선언한 당대표, 광복절에 임시정부 청사까지 찾아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헌법정신을 굳이 부정한 원내대표, 9.27 나는 친일파 학자의 북콘서트에 가 머리를 조아리고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얼빠진 거부 인사를 초청해 부안해동하며 끊임없이 세월을 조롱하는 국회의원들이 멀쩡히 국회를 방패막이로 삼고 고개 들고 활보하는 정당. 적폐의 뿌리 박정희에서 박근혜까지 이어진 이런 민폐 정당이 적폐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